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상치 하회한 CPI, 그러니까 물가가 진정됐다라는 평가의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점도표가 이제 금리 인하 올해 3번 할 거다라는 거에서 한 번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안 믿습니다. 2번 내릴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만기일이 겹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에서 비교적 대규모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이제 만기 영향이 좀 컸다라고 봐야 돼서 내일도 이렇게 들어올 리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기 효과 겹치면서 코스피가 이제 장중 기준으로는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대형주 쪽에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양시장 전부 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러니까 뭐 지수는 괜찮은데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사실은 금리 효과보다 만기 영향이 더 크게 작동한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다시 뭐 짚어보면 미국의 인플레 지표, 그러니까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0.1%포인트 낮게 나왔는데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춤거리던 것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전월비 같은 경우는 제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0.01%니까 표기상으로는 제로가 나왔죠.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도 0.16. 이게 이런 페이스로 가면 이걸 곱하기 12 하면 되니까 연간 기준으로 이런 페이스 그대로 가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금리 인플레이션 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왔다라는 점, 더군다나 이제 슈퍼코어라는 거는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품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곡물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가격 이런 거 요란하니까 이런 거 빼고 뭐 인건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이걸 따로 뽑아서 보는 데이터가 슈퍼코어인데 이게 마이너스 전환이 됐다, 전월 대비. 그래서 물가가 좀 피크 친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고, 이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FOMC 결과는 금리를 올해 3번 내릴 거다라고 지난 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 한 번으로 바뀌었잖아요. 대신 이제 내년은 3번 내릴 거야 라는 거에서 4번으로. 그러니까 내년까지 6번 내릴 거야 해서 5번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 해놓은 걸 보면은, 물가 지표를 0.2%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들이 금리를 3번 내린다고 했다 한 번 내리면 되게 실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타격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 점도표 찍은 거랑 인플레이션 전망은 5월 CPI 발표 전에 적어서 낸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전에, 그러니까 뭐 어제나든가 이전에 나는 금리 이만큼 내릴 것 같아. 물가는 이렇게 전망해라고 적어냈는데 딱 CPI 결과 보고 나서 수정하실 분, 그리고 이제 손 들으려고 했는데 손든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파월 의장 말이. 그러니까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 데이터를 받고 만약에 다음 달에도 이런 데이터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건 또 수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나온 데이터는 5월에 떨어진 물가 지표를 반영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엔 다시 2회로 바뀔지도 몰라. 이런 어떤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그냥 일부러 연기하는 거다. 연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그래 그럼 올해 물가 3번 내려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일반인들이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이제 물가 다 잡았어 이래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나 급여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되면서 다시 실제로 물가가 뛰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최대한 신중하게, 진짜로 금리 내리기 직전까지도 되게 신중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번 어떤 점도표라든가 전망을 좀 일종의 연기로 보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매파적인 점도표라는 의견도 없진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발언은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에서 밑줄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위원들이 기존 전망 유지했다. 이거는 저거 보고 수정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할 사람하고 이제 손들어 했는데 안 들었다라는 거는 다음번에는 이 데이터가 이어지게 되면 상당수가 수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실제로 보면 이제 한두 사람만 수정하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치는 2번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바꾸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은 2번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어쨌든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파월이 점도표는
저 의미 있는 신호 아니야. 우리가 뭐 저렇게 점도표 찍었다라고 해서 저대로 되는 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 어차피 또 바뀌어.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어떤 발언 중에서도 좀 매파적인 발언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CPI 잘 나온 거는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신중할 거야. 신중한 척 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또 계속 내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후에 연준 인사들이 봉인 해제되면서 이런저런 발언 나오잖아요. 근데 발언 나올 때 대부분 제가 보기엔 2대1 비율 정도로 이 비율은 되게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언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 상황상. 예,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요 IB들은 이제 금리 2번 내릴 거면서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냐? 일단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아시아는 유리해진다. 왜냐면 이제 원유라든가 이런 상품, 이런 수입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나가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그만큼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금리가 빠지면 아시아 성장주에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 의하면 지금 말대로면 앞으로 18개월 동안에 금리 5번 내린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평균 이제 한 3.5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저 정도 비율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내릴 거다라는 게 전망이었는데 3.5개월에 한 번 내린다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저대로만 된다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빠졌는데 이게 지연 시세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좀 다르게 표기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체로 방향만 보면 되는데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근데 잘 보면 상승률이 크지도 않았어요. 예, 그냥 뭐 그래 걱정했던 것보다 잘 나온 거 정도지 엄청난 호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 뭐 이 정도의 반응이 오늘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국채 금리죠. 근데 금리가 어제 빠졌다가 4.2%대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4.35 이상 올라가면 시장은 또 불편해지거든요. 4.2를 이하로 좀 찍어주면 시장은 더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은 금리는 다행이긴 했는데 좀 막판에 튕겨 올라가서 증시 상승폭이라든가 상승 종목 수를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만기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코스피는 대형주가 1% 넘게 올랐는데 중형주가 0.19%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코스닥 대형주들도 확 올라야 되는데 코스닥 대형주는 또 못 올라갔고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코스닥 대형주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매수 영향을 받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 영향을 받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갔다라고 봐야 돼서 이거는 이제 만기 영향이 더 크게 작동하는 하루였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미증시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수급 영향이 더 크게 작동을 했는데, 근데 저거는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한 번만 더 버텨주면 뒤늦게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절묘하게도 61선에서 딱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121선 이탈했다가 회복된 건 좋은데 61선에서 막혔잖아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61선이 이번 사이클에서 계속 저항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그냥 만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면 그러면 이제 지수도 이 정도 올라간 걸로 그냥 사실상 마무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뭐 은근히 삼성전자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죠. 뭐 삼성증권에서는 왜 삼성전자는 못 올라갈까라고 하면서도 긍정적이다, 올라갈 수 있다, 뭐 결국엔 엔비디아 공급 머지않아 할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도 올라간다면, 근데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올해 삼성전자는 연고점 넘어가야 정상이거든요. 원래 통계대로만 놓고 본다라면. 그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61선 저 저항을 바로 돌파하면서 내일장 이후에 우린 이제 다 풀렸어, 이런 모드로 돌아서야 저희가 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강해졌어, 이런 걸 보여주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주가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대단한 종목의 기준이 뭐냐면 하락한 기간보다 상승한 기간이 반이 안 되는데 그 이상 돌파해 버릴 때, 이거 보시면 뭐 하락은 거의 뭐 3주 정도 했는데 두 방에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주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이 거래 대금을 잡아먹어 버리면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늘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같이 봐야 될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예, 최근에 SL이라는 종목이 가장 강했었는데, 부품주 쪽으로 좀 번지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나의 어떤 강대 종목이 다른 종목을 끌어올리는 업종이 좀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4일 연속 음봉이거든요. 근데 4일 연속 음봉인데, 양봉 하나가 나머지 4일 동안 하락을 아직은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21선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이게 이제 일시적인 숨고르기 후에 2차 상승이 한번 나오려면 하루 이틀 안에 또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코스닥 지수상 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가는지 아니면 21선 깨고 그냥 아예 내려가 버리는지 중요한 고비점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 양시장 다 샀고 선물도 제법 많이 샀는데 다만 선물은 막판에 되게 많이 줄였죠. 그래서 이제 동시만기일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우선주 포함해서 두 종목 매수한 게 전체 순매수 규모의 90% 정도 차지했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자동차, 이제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매도 약간 했는데, 이제 매수 쪽을 보면 한미반도체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부류의 종목군들이 매수에 좀 눈에 띄는,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이 은근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런 거 좀 팔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뭐 HLB, YC, 마녀공장, 에코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산 것 같은데 업종으로 나눠서 보면 좀 색깔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좀 매수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 매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반도체, 제약, 화학 업종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해서 반도체를 좀 광범위하게 자잘하게 좀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뭐 코스닥에서 오늘 매도한 날이라 매수 쪽에 특별히 어떤 업종을 싹 담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업종 내에서 몇 개 좀 골라 사는, 약간 반도체주가 조금 많이 포진하긴 하지만 일방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막판에 어제 미국에서는 국채금리 낙폭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돼서는 안 돼요. 4.4를 두 번 다시 보면 안 돼요, 이제. 4.3대에서 머물면서 4.2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은근히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오늘 브로드컴, 테슬라가 마감 후에 나온 뉴스들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커지고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 지수가 올라간 거에 저 두 종목 역할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구도, 그러니까 요게 관련된 종목군들의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미국에서 지금 제일 강한 게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요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은근히 랠리 중이에요. 지수만 놓고 보면 9일 중에서 8일 올랐거든요. 근데 상승 종목이 안 늘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요 구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 종목들 안 오른 종목들도 기회가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구도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가 끝나서 대형주들 수급 변수를 일단 제거가 됐거든요. 근데 특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면 투자자들이 이거 시장 돌아섰구나라고 이제 완전히 더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상승하는 종목 수를 다른 쪽까지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 구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지금 9일 중에서 6일 8일 올라가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지수는 랠리 중입니다. 랠리 중인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파란색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빨간색 ADR은 오히려 빠졌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게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이후에 이제 대형주들이 먼저 분위기 잡고 중소형주 중에 일부가 조금씩 풀리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코스닥 지수 중에서 중형주군은 제법 올랐어요. 그래서 아직 소형주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고 예탁금이 안 늘었으니까. 근데 지금 종목 장세까지 조금은 더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조금 지루하다 싶은 종목들도 좀 실적이라든가 최근에 수급이 조금씩 붙어주기 시작한다 하면 좀 기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센 종목들 이외에 조금 지루한데 수급이 좀 바뀌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PPL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 친구 중에 지인 중에 그러니까 말을 놓으니까 이제 친구죠. 그래서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구독자가 없어요. 지금 이제 강정헌의 주식 공장이라 강정현이 아니라 강정헌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저하고는 이제 저 친구가 이제 진행하는 앵커였고 방송국, 저는 이제 출연자였고 둘이 이제 인연이 됐다가 동네가 가까워서 가끔 차 한잔씩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하는 거 방송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좀 많이들 봐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뭐 좀 해주시면 좀 술만 안 먹으면 되게 좋은 친구예요. 술 먹으면 약간
사람이 이상해져서 예, 술 먹으면 자꾸 막 갑자기 뭐 신해철이 보고 싶어 그러고 막 울고 막 나 잡아봐라 뛰어다니고 막 이래서 좀 술 먹으면 좀 귀찮아져서 그렇지 맨정신일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증권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큰 증권사 또 지점장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다른 저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기업 분석하는 친구니까 강정헌의 주식공장 또 많이 좀 예,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